어수선할수록 기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. 전공법. 한번 이 시간에는 그 전공법에 대해서 얘기 나눕니다. 바로 실적에 대한 이야기 오늘 빅피처로 준비했는데요.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네. 오늘의 주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. 이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고 이 부분이 증시 변동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에 대한 파악인데요.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가이던스만 나온 거고 나머지 기업들이 줄줄이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전체적인 3분기 실적 전망 어떤가요? 예,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자,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약 58조 6,872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 숫자는 전년 동기 비해서 한 48% 정도 증가한 숫자인데요. 자, 48% 증가했다라고 굉장히 놀라운 숫자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작년 3분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암울한 그런 시기였으니까요. 다만 1개월 전의 추정치 대비해서도 약 1.19% 정도 상향되는 모습인데요. 자, 이 1.19% 정도가 조금 약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돌려 세울 만한 그 정도의 놀라운 수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. 자,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. 과거치 실적이나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을 상당히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, 자,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다소가 좀 우려감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. 그 이유는 지금 현재 4분기가 진행되고 있는 10월 초인데요. 자, 우리 지금 현재 상태가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많은 그런 구간이니까 우리 중국 시장 쪽도 마찬가지죠. 중국 쪽에서 전력난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고전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자, 그렇다면 이 주식시장 실적 시즌이 전체 주식시장을 돌려 세울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미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. 13일 날 JP 모건이 실적 발표를 하고 14일 BOA가 또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전통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금융주들이 먼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. 자, 이 미국 시장 쪽 같은 경우도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큰 기대는 하기 힘든 전망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새롭게 나왔던 변수가 이 중국 쪽에서 산시성 폭우가 발생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. 홍수로 인해서 이재민이 200만 명에 달한다.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가 봐요. 이것이 중국발 리스크, 헝다로 출발을 했던 중국발 리스크의 또 다른 면이 될 것인가, 또 다른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예, 중국 쪽에서 지금 석탄을 가장 많이 캐고 있는 지역이 내몽골 지역하고 이 샨시성 지역입니다.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저 내몽골 쪽에도 마찬가지 석탄 생산을 좀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산시성에도 마찬가지로 석탄 생산을 늘리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갔는데요. 자, 이 탄광이라는 게 제가 고향이 그 강원도 태백 탄광촌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남들보다는 약간은 아는데요. 탄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속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줄여왔기 때문에 늘리라고 그냥 뚝딱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, 분명히. 이 무너진 굴 같은 것들, 이런 것들도 보수를 해야 되고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한데요. 자, 그래서 좀 이 멈춰놓은 석탄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 활동을 중지한 그런 탄광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거기다가 지금 돌아가는 탄광에서 좀 증산을 하려고 했는데 자, 이때 지금 폭우가 굉장히 좀 크게 이렇게 쏟아진 거죠. 자, 그래서 있는 탄광 자체도 물에 잠겨서 복구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.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, 그런 전망치를 살펴보게 되면 길게는 올해 말까지도 전력난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. 자, 이런 부분들은 불안한 시장에 계속해서 조금 변동성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.
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점검을 할게요. 헝다그룹 이슈가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잖아요. 채권 만기는 계속해서 도래하고 있고 상황이 어떻게 좀 되어가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신경을 좀 안 써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죠. 예, 중국 정부는 질서 있는 파산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. 뭐 어제 또 채권 이자에 대한 만기가 돌아왔는데 그 부분도 입금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이게 헝다 하나로 본다라면 괜찮을 겁니다. 하지만 이게 전염성이 문제예요. 그리고 또 지금 이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그런 채무 말고 그 채무만 한 350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런데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부실 가능성도 지금 상당 부분 존재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. 제가 그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좀 들춰내서 한번 보면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. 우리 저 90년대 후반에 IMF 경제 위기를 맞을 때요. 외환위기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한보그룹이 부도나고 괜찮다 괜찮다. 뭐 쌍용차가 부도나고 괜찮다 괜찮다. 기아차가 부도나고 괜찮다 괜찮다. 그러더니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터졌었고요.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서도 저 2008년도에 그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그럴 때요. 그때도 마찬가지 그 전에 뭐 펜웨이가 위험하다, 프레드 맥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괜찮다, 괜찮다, 괜찮다 그러다가 나중 결국은 터진 그런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자, 이 헝다를 보면 지금 이런 모습이 조금 연상이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신뢰성의 문제거든요. 지금까지는 이 중국 쪽의 부동산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해오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. 자, 지금 현재 중국 쪽에 지어놓은 그 부동산이 주택이 지금 중국 인구가 14억에서 15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좀 많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5억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벌써 지어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뭐 그렇다면 저 한 30억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집에 한 개씩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어 있다라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헝다 하나라면 괜찮겠지만 지금 뭐 다른 부동산 업체들 이런 쪽으로 좀 전염이 된다라면 상당히 좀 어렵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. 자, 그래서 너무 좀 이것 때문에 위축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마음을 놓아서도 안 되고 헝다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부동산 업체들 이런 것들이 좀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실적은 그래도 양호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두 가지의 중국 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한 점이 중국 리스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함께 영향을 받을 것인데 우리 증시가 유달리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약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? 예,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좀 밀접한 그쵸. 그런 관련이 있는 그런 나라죠. 자, 음.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중국입니다. 자, 중국하고 미국이 양대축인데 그 미국으로 가는 물건마저도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저 완제품을 생산을 해서 미국 쪽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쪽도 마찬가지 이 저 중국 시장이 만약에 위축되게 되면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그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이게 중국이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좀 있다라면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할 텐데요. 아직까지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지를 못했죠. 자,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렇다면은 지금 중국의 변수들이 여전하니까 우리 증시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좀 어둡게 보세요? 예, 일단 지금 현재 상태가 뭐 조금 기술적으로는 저 2900이라는 자리 뭐 이런 자리가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벌써 그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이런 기술적 지표를 보더라도 벌써 뭐 다 20선, 60선 전부 다 이렇게 꺾여버린 그런 상태고요. 자, 지금 가장 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죠.
이게 경기가 조금 위축이 되면 시중에 돈이 늘어나든가 또 돈이 줄어든다라면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지가 못하죠. 저 지금 저 골드만삭스에서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을 했죠. 하지만 연준에서는 테이퍼링을 아마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물가는 상당 부분 치솟아 오르고 있고 또 이런 공급망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전력난들 이런 것 때문에 경제활동 생산은 제대로 안 되는데 물건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게 시장이 안 좋더라도 대안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냐,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어떤 섹터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데 관심 섹터 어떤 쪽으로 압축하고 계세요? 예, 추석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죠. 그 경영 관련 섹터들, 이런 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속해서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자, 왜냐하면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북한하고 어떤 성과든 만들어내려는 그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중국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로 시진핑의 3년임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상당히 좀 클 겁니다. 또 이쪽 외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는 수소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. 일각에서는 저 수소차가 정부에서 하는 사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. 자, 수소차, 전기차 이렇게 딱 비교할 게 아니라요. 좀 더 큰 틀에서 탄소에 대해서 본다라면 전기차도 마찬가지 지금 충전하는 부분들이 저런 쪽들 저 화석연료를 태운 그 전기로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수소도 마찬가지 그렇게 따지면 좀 저 천연가스에서 이렇게 뽑아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. 자, 결과적으로 나중에 탄소를 줄이려고 간다라면 이 수소 쪽이 그 한 축을 분명하게 담당을 하게 될 거예요. 자, 그래서 수소 쪽 같은 경우는 탄소 제로로 가는 필수 전략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또 가까이에서는 10월 말 정도에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. 자, 요즘 G20 정상들이 만나기만 하면 하는 얘기가 있죠. 바로 친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또 다뤄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경협하고 친환경 컨셉의 수소 등을 비롯한 종목군들 얘기를 해주셨네요. 기억하겠습니다. 오늘 장 큰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? 자, 지금 경기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듯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태인데요. 거기서 유동성 축소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같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기술적으로도 지금 저 역배열 상태로 들어가 버리고 20선, 60선 전부 다 꺾여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모습이고요.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내일 모레 목요일이 옵션 만기인데요. 자, 이 지금 선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좀 많이 했지만 옵션 시장에서 본다라면 이 기관하고 금융투자하고 외국인하고 전부 다 풋옵션을 매도 포지션입니다. 두 주체 합치면 풋옵션을 한 550억 정도 지금 현재 매도를 쳐놓은 상태인데요. 풋 매도라는 거는 주가가 급격하게 좀 많이 이렇게 떨어지면 곤란해지는 그런 포지션입니다. 그래서 일단 큰 그림에서는 조금 시간은 필요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은 필요한 모습인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조금 바닥을 잡아갈 가능성 목요일까지 드리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럴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. 자,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수는 철저하게 모멘텀을 분석해서 종목을 압축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